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여시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스스로 벽을 세운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친절은 분명 고귀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항상 선의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친절을 이용할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이가 우리의 진심을 존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다가와 미소 짓지만 속으론 당신의 틈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해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따뜻함이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절은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때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현명한 지혜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한 번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무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세요. 겉으로 웃고 인사하는 사람들 중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 미소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그 빈틈을 파고들 타이밍을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힘들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자며 스스로를 달래곤 하죠. 그런데 그런 순수함이 세상에선 무방비한 약점으로 읽힌다는 사실, 뼈아프게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친절은 물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절은 당신을 소모시키고 이용당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참는지를 지켜보며 슬그머니 선을 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당신의 희생을 기대하는 일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당신이 거절하거나 선을 긋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넌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요? 당신의 모든 배려와 희생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당신의 변화만 문제 삼는 이기적인 태도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친절이란 누구에게 줄지, 언제 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언제든 마음을 다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선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지켜보세요. 모든 관계에는 거리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공감이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의무가 아닌 신중하게 건네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지키는 지혜가 더 절실합니다. 오늘도 친절을 베푸는 당신이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그 마음이 더 깊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립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될까봐 조심하고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봐 끊임없이 스스로를 조정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당신 인생의 책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 주지 않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 손 내밀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할까요? 왜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존심을 꺾고 자존감을 희생해야 할까요?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좁은 세계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상처를 이해할 깊이가 없고, 어떤 이는 당신의 고통을 소비거리로만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 당신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대로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흘려보내고 조롱은 무시하고 가십은 묵묵히 지나치세요. 때론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가 됩니다. 당신은 반박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당신 자체가 이미 설명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가는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밤새 뒤척였던 그 허리의 통증, 아침마다 무거운 눈꺼풀, 가끔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분, 혹시 다 무시하고 지나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챙기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명함 속 직책, 통장 잔고, 화려한 SNS 피드보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당신의 건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갈아 넣고 결국엔 그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는 인생.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일까요? 건강을 잃는 순간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좋아하던 사람도 하고 싶던 일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운을 되찾고 다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몸이 괜찮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건강은 곧 의지이고 행복이고 삶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좀 쉬자. 이건 무리야. 이 음식은 피하자. 당신의 몸은 늘 정직하게 당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직함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며 살아왔죠.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잘 먹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가끔은 가만히 멈춰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엔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위기를 넘어갈 고개로 여기고 아픈 사람은 넘지 못할 벽으로 느낍니다. 그 차이는 결국 건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 많았어. 이젠 내가 널 좀 더 챙길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을 가장 먼저 두세요. 그것이 진짜 현명한 삶의 시작입니다. 넷째, 사소한 문제라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에 담긴 생각들, 억울함, 슬픔, 그리고 작은 자랑까지.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면 왠지 모르게 안도하게 되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 후련함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내뱉은 말은 어느새 다른 이의 입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세상을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당신의 진심을 오롯이 담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 시선, 입맛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당신이 무심코 꺼낸 말이 당신의 이미지가 되고 그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공격의 실마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상처를 위로하기보단 그 틈을 이용해 상처를 더 벌리려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강인함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존입니다. 말보다 생각이 앞서야 하고 생각과 말 사이에는 반드시 거리가 필요합니다. 비밀은 내가 안고 있을 때만 진짜 비밀입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위치를 탐내거나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은 할수록 가볍게 들릴 수 있고 침묵은 할수록 무게를 가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태도가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불필요한 말이 당신의 인생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지혜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5번째, 주관과 고집을 구분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명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주관이 절대 진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밀어내는 고집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고집은 겉으로 보기엔 강단 있는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불안의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두려우니까 남의 의견을 애써 무시하고 내 주장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고집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협력할 줄 모르면 사회 속에서 점점 외면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하세요.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라는 말, 진부하지만 진리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틀림에서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성숙함이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고집이 당신을 고립시키기 전에 주관을 유지하면서도 열린 태도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품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히 멋집니다. 하지만 그 멋진 목소리가 진짜 울림을 가지려면 먼저 경청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생각이 뚜렷한 사람은 멋지지만 고집만 센 사람은 곤란합니다. 고집은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죠. 사람을 만날 때는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하세요. 입보다 귀가 2개인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6번째,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관계는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이 더 쉽게 드러나고 그 단점이 결국 상처가 되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심리적 안전거리와도 같습니다. 그 거리가 무너지면 상처도 쉽게 침투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니까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독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당신의 약점을 농담처럼 들춰낼 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가깝다고 해서 나를 배려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렇기에 관계의 온도는 따뜻하되 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친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의는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선이고, 적당한 거리감은 오해와 상처를 막아주는 안전망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가 찌릅니다. 그 가시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무심코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지켜보는 능력에서 만들어집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더 정중하고 무례한 말 앞에서는 더 부드럽게 대응하세요. 당신의 단호함은 침묵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 당신의 강함은 예의 바른 태도 속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기 전 그 사람이 당신의 침묵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까워질수록 더 신중해져야 하고 깊어질수록 더 경계해야 합니다. 관계는 마냥 열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7번째 걱정에 인생을 휘둘리지 마세요.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눈을 뜨고 있을 때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건 무엇인가요? 내일은 괜찮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선택이 후회로 돌아오진 않을까? 끝도 없이 솟아나는 걱정들, 그것들은 현실이 아닌 당신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걱정은 대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수백 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면서 실제보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몇 번이나 현실이 되었나요? 그리고 그 일들이 닥쳤을 때 당신은 생각보다 잘 이겨내지 않았나요? 걱정은 당신의 힘을 빼앗고 자신감을 갉아먹는 감정일 뿐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연속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란 존재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에 집중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에 휘둘리기보다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그 괴물은 당신이 눈을 돌리기만 해도 스르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지금 마시는 커피의 온도를 음미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미소를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삶입니다. 불행은 다가오기 전까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스스로 갇히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는 걱정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8번째,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롭고 쓸쓸한 거라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외로움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지 않던가요?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그게 더 쓸쓸하지 않나요? 결국 인생은 혼자 견뎌야 할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고통은 말로 꺼내도 닿지 않습니다. 그런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시끄러운 인간관계, 끝없는 소셜 피드, 끊임없는 비교와 피로 속에서 지쳐버린 나. 그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괴로운 벌이 아니라 가장 깊은 회복의 순간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죠.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생각이 시작되고 진짜 감정이 정리됩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익힌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진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거나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건강한 마음, 맑은 생각, 밝은 표정. 이것이 고요한 혼자의 시간에서 자라나는 진짜 행복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은 고독을 친구 삼아 자신을 단련시킨 사람입니다. 인생은 혼자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독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익힌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마음, 맑은 생각, 밝은 표정, 그게 진짜 행복을 만듭니다. 9번째, 좌절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진심을 다했는데도 오해만 쌓이고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땐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까요? 정말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좌절은 인생이 던지는 강한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고 깊이 바라보게 하려는 신호죠. 우리는 너무 자주 잃은 것만 세며 삽니다. 놓쳐버린 기회, 상처받은 관계, 이루지 못한 꿈.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삶이 버겁고 막막할수록 더더욱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나를 걱정해주는 한 사람의 문자. 그것들이 모이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한 발 내디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을 바탕으로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절망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을 찾게 만드는 깊은 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작은 희망 하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눈앞의 벽을 보기보다 마음속의 불씨를 바라보세요.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불씨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10번째, 지루한 삶일수록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자극에 중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빠르게,
더 강렬하게. SNS 속 삶은 영화 같고 뉴스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 조용히 흘러가는 나의 일상은 왠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루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언제나 조용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별다른 기복 없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야말로 진짜 평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평범한 밥을 먹고 저녁에 다시 그 이불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루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삶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모든 날이 클라이맥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자극은 결국 피로와 공허함을 남기죠. 조용한 삶, 루틴한 하루, 지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일정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번쩍이는 무대 위에 서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내는 조용한 무대 위에서 진짜 삶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대야말로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되물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녕한가? 오늘 나는 무사히 하루를 보냈는가? 마음속에 불편함 없이 잠들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겁니다. 지루한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하지 않은 삶, 안정된 삶, 고요하지만 단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그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 지루함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삶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진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 삶보다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삶의 템포를 찾으세요. 그곳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사랑하세요. 고독 단어만으로도 왠지 쓸쓸하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은 이 고독을 피해야 할 감정, 극복해야 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롭다고, 늘 북적이는 관계 속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성장의 공간입니다. 남의 시선, 남의 말, 남의 기준에 맞춰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이별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모두에게서 외면당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고독에 익숙한 사람은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짜 나답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스승입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고독한 사람은 스스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탄보다 스스로의 존중이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요를 택할 수 있는 사람,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길, 누가 나를 필요로 해주길,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길.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고독 속에서 시작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혼자 걷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사색하는 순간.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저녁.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만의 온전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비교, 시선과 경쟁에서 벗어나 나만의 중심을 지켜내는 시간. 고독은 바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안에 당신의 진짜 얼굴이 있고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정신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사교적인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면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특별한 깊이를 지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 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결국 나입니다.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소음과 유혹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지혜를 키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진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짜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얕아지고 마음 한 조각 붙일 곳 없는 날들이 많아지는 지금. 그럴수록 우리는 나를 지키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냉정함을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이용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를 아껴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고 결국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내가 건강하고 평화로울 때만 가능해집니다. 무너진 마음, 지친 몸으로는 누구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없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야 더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장 먼저 나를 돌보고 나를 믿고 나를 지켜주세요. 진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